안녕하세요. 네,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SK바이오팜 IPO 과정에서 그 외국인 손익 분석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고요.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관련된 영상 몇 편 올렸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네. 우선 어제 9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작성한 외국인 투자 손익표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 외국인이라고 분류가 되는 이 투자 세력들이 바이오팜 주식 공개할 때 의무 보유 기간도 없이 무려 594만 주를 주당 4만 9천 원씩 이렇게 2,910억 원에 인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바로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일 상장 후에 9일까지 7일간 367만 6,653주를 매도를 해서 그 매도 금액이 7,418억 원이다. 이런 게 이제 그 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무려 5,617억 원의 이 떼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한 종목에서 7일 만에. 그래서 팔아치우고 나서 지금 보유하는 물량은 이제 226만 3,347주 뭐 이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거를 금요일 종가로 평가를 해보면요. 주당 최소 15만 원 이상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유 물량의 평가 이익만도 추가로 3,395억 원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외국인들이 실현 이익과 평가 이익을 더하면은 총 이익이 무려 9,012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7일 만에 어마어마한 그 수익입니다. 뭐 외국인들이 특별히 실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국인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사례가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한국 외에 도대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대로 둬야겠습니까? 예. 이 기간 동안에 말이죠.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거, 이거 이제 파는 만큼 살 수 있고요. 사는 만큼 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가 사줬느냐? 누가 사줬느냐? 그 불쌍한 등신 개미들이 5,822억 원을 사줬습니다. 외국인 판매한 것의 대략 한 80%입니다. 결국 개인들 학살당했다 이렇게 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들 말이죠. 평가손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시작. 그 다음에 이 기관들 중에는 말이죠. 보험사하고 투자신탁 이것들이 중심이 돼갖고 이제 기관들이 한 1,724억 원 뭐 찔끔 매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연기금이 1,322억 원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중에서는 이 정권 투자 얘네들은 아주 영악하게 플레이를 한 것을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별로 손해가 없지만은 이 정권 투자 얘네들은 매수를 한 기관들 여기서 보험사하고 투자신탁 그다음에 연기금 얘네들도 이미 상당한 그 평가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놈은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 외국인만 살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보유하는 저 수량을 전부 영혼의 처분을 하더라도 4,508억 원 이익을 확정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SK바이오팜이라는 이 IPO 과정에서 유일한 압도적인 승자가 바로 외국인이라는 이 투자 세력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지금 모조리 처물린 상태입니다. 처음 물렸다는 게 지금 그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거라고요. 하고 신음소리 내고 있는 거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뒤지면 곡소리까지 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1번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외국인은 뭔데 이런 엄청난 특혜를 준단 말입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이게 정당하냐 이겁니다. 지금 이런 제도가. 다른 기관들은 의무부여 기관을 줘서 몸팔게 하면서 외국인들은 바로 팔 수 있도록 한 게 정당하냐 이겁니다. 이 지역에서
이런 그 딜레마 상황을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이요.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이 바이오팜 적정 가치가 정말로 20만 원 이상이라면은 왜 공모 가격을 49,000원에 이 똥값에 설정을 했느냐는 겁니다. 20만 원과 49,000원 그냥 간단하게 5만 원이라고 치면 말이죠. 똥값이잖아요. 적정 가치가 20만 원이라면은 만약에 적정 가치보다도 똥값으로 공모 가격을 설정했다면 그거 설정한 사람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바팜 구주주와 그 바팜이라는 회사가 얻을 이익을 그 침해한 거 아닙니까? 일종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사람 책임져야 합니다. 1-2번 만약에 바팜의 적정 가치가 정말로 한 49,000원 근방이라면은 이거 적정 가치로 공모가 됐다면은 이 만약에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0원 더 비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의견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바팜 적정 가치가 5만 원 근방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상장 다음 날 2일과 이틀 동안 가령 2일 같으면은 상한가 따상 그 매수 잔량이 2조 원에 육박했고요. 그 다음 날 상한가 매수 잔량이 1조 원 뭐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매수 잔량이 1조 내지 2조까지 이틀 동안 이거 험매수 아니냐는 겁니다. 적정 가치가 5만 원이 맞다면은 그렇잖아요. 즉 사기성 매수 주문 아니냐 이런 의문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즉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상한가 매수 잔량 또는 하한가 매도 잔량 이런 거 쌓아두는 행위는요. 대표적인 정권 사기 행위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 한번 하고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말이죠. 과연 저 외국인이라는 외국인이라고 분류가 되는 저 세력들 과연 실체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쟤네들이 지금 그 계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정을 탁 까고 보면 어떻게 될까? 과연 뭐가 드러날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말이죠. 저간의 사정을 다 총합하면은 IPO 전에 온갖 기레기들이 총 동원돼 갖고 지금 바람을 엄청 잡아 갖고 기대가 충만했잖아요. 저거 하면은 떼돈 벌겠다. 기대가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시장에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행운을 잡은 저 외국인들의 계좌를 발랑 까보면은 과연 한국에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경제범죄 행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범죄 행위, 가령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돈을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 돈을 뺏거나 그게 강도 아닙니까? 그래서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 이런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경제범죄는. 경제범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범죄 행위 중에서 경제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것을 경제범죄 행위라고 합니다. 경제 분석이라는 게 뭔고 하면은 범죄 행위의 기대 수익이 범죄 행위의 기대 비용보다 크면은 당연히 범죄 행위를 해라는 겁니다. 그게 경제 분석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범죄 행위 기대 비용이 뭡니까? 걸리면 형사처벌 받고, 형사처벌이라는 게 깜빵 가거나 벌금 내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데미지 입고 이런 거 다 비용으로 돈으로 환산한다는 겁니다. 그 돈보다도 경제범죄 행위로 넣은 이익이 훨씬 크다면 해버린다는 겁니다. 찔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대책은 그런 경제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하게 말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 환불 사기 이거. 펀드를 모집할 때는 고객이 돌려달라 하면 언제든지 돈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서 펀드 팔았을 거 아닙니까? 예? 펀드 팔 때 이거 내가 돈 중간에 내가 그 환불 신청하면은 그러면 돈 안 줍니다. 그러면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아무도 가입 안 하죠. 그래서 돈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굳게 하고서는 펀드를 팔았을 텐데 이제 와서 돈 돌려달라니까 못 준다고 배째라 이렇게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펀드 개수가 지금 22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이거 완전히 게이트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에? 처음부터 돌려줄 마음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그 후에 변심을 해서 돈 돌려주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돈을 빼돌려서 다른 데 꼭꼭 숨겨뒀는지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돈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고 돌 뿐입니다. 그렇죠?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갈 뿐입니다. 아니면 빼내서 숨겨두던가 이런 겁니다. 어디다 숨겨둔 것인지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찾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고객들이 돈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갑자기 은행 보고 대신 돈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은행이 이거 돈을 빼돌린 거 아니잖아요. 은행도 판매 수수료 그 찔끔 눈곱만큼 찔끔 그 몇 푼 받아 먹고 고객 돈을 펀드 돈으로 옮기는 심부름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돈 빼돌린 인간들은 그냥 두고 은행이 갚아줘 버리면 고객들이 일단 돈 받으니까 잠잠하겠죠. 그 돈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그리고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국민 전체의 손해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 염두에 두면서 지금 기업 공개 과정에서 사실상 돈 번 곳은 외국인이라는 이 세력뿐인데 이 모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실력이 특별나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요. 상장 후에 제한 없이 바로 팔 수 있는 요 특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하면 범죄 행위도 스슴치 않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짱구로 굴려서 잘 이용을 해서 돈 벌고 싶은 세력들이 한국인 중에 없겠습니까? 버글버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누구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령 말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가령 배정받고 싶은 외국인들이 있을 텐데 많겠죠. 지금 돈 버는데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지금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그래서 배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외국인들하고 속닥속닥 하겠죠. 그래서 외국인 네 이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외국인 차명 청약한 거는 과연 없을지. 그 다음에 한국인이 외국인 행세하는 그런 가공 외국인은 없을지. 그래서 외국인 계좌들 까고 보니까 한국인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런 의문이 아주 심각하게 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 범죄 행위죠.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이 IPO 제도에서는 이런 범죄 행위가 분명히 가능하고요. 외국인의 특별 지위를 악용한 그런 범죄 행위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등신, 탐욕,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저는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근본 이유는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힘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한국인들은 이거 알면 잘 알아서 이용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PO 과정에서 이런 외국인 특혜 없애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만만한 나라입니까, 이거? 예? 이런 식으로 국가의 부가 유출이 되고 외국인들에게 유출이 되고요. 일부는 범죄자들 수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결국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은 만사형통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가만 올라가면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주가 단기 움직임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예, 저는 귀신보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저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결국가 이런 적정 가치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1,000원도 비싸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를 반복하지는 않고요. 지금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기업 공개 시 이제 금감원에 신고하잖아요. 투자 설명서. 이 투자 설명서 이거 꼼꼼히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저는 비교적 꼼꼼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꼼꼼히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공시된 요약 재무제표 한번 보십시오.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누적 결손금이 6,034억 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3년치 자료를 공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3년간 자료를 보면은 지금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2012년에 깃발 올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 계속 적자입니다. 제대로 물건 팔아서 비용 털고 이익 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기업 공개로 9,600억 가량 이제 돈을 조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결국 물건 팔 재주는 없기 때문에 결국 주식 비싸게 팔아서 일단 그 돈을 장만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적 결손금 6,034억 원 까고 나면은 대략 현금 한 3,500억 가량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한 2년 버티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지난 3년간 누적 결손금이 해마다 얼마씩 늘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3,500억 이거 푼돈입니다. 이거. 예, 2년 버티기 힘들다고 봅니다. 가령 말이죠. 지금 이 바팜이라는 회사가 간질약 FDA 승인 받았다는 그 자체는 인정합니다. 예,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마치 스카이 졸업장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가령 한미약품이나 녹십자 이런 곳에서 여기는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약장수들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죠. 전문 약장수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나 녹십자 같은 이런 약장수가 기존에 약 매출이 있잖아요. 판매 경험도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바팜이 만들었다는 그 간질약 한 개 추가로 더 만들어냈다면은 이거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거는 정당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바팜은 약 만들고 파는 분야에서는 완전 초보 아닙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약장수 아닙니까? 새로 팔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간질약 딸락 한 개인데 지금 간질약 말고 다른 약이 하나 더 있다고 하죠. 있는데 그거는 이미 판권 기술이 다 팔아먹었어요. 그게 바로 그 분기에 나온 매출액 39억 있는 게 그 얘기라는 겁니다. 다 팔아먹고 자기가 바팜에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앞으로는 로열티 찔끔 받는 게 다입니다. 그 로열티 그거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직관적으로 말이죠. 직관적으로 큰 라면도 제대로 마음 놓고 배불리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그건 분석할 가치가 없고요. 팔 수 있는 거는 간질약 한 개입니다. 한 개. 예? 그래서 이거 팔기 시작하면요. 매출액 늘어나는 것보다 판매비 늘어나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적자 규모가 더 커진다는 거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예.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 들리는 말로는 바팜이 항암제도 만들어낸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도 막 했었는데 말이죠. 완전히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게 진짜. 제가 지금 망가지는 소리 지금 그렇게는 들립니다.
아니, 바팜 얘네들이 뭐 간질락 만드는 실력은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뭐 한 20년 걸렸다고 저거가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20년 동안 그거 만들었으면 실력도 별 볼 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슨 저것들이 만능 선수입니까? 간질약 만들던 애들이 뭐 갑자기 또 항암제도 만들어요? 이게 뭐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네? 신뢰감 상실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거? 약을 만든다는 것은요, 그것도 전문 의약품인데, 예? 최첨단 기술을 요구할 텐데,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짓거리, 예? 쟤네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짓거리라는 게 무슨 전문 기업을 인수를 한다거나 무슨 동맹을 맺었다, MOU를 맺었다, 무슨 임상을 또 뭐가 들어간다.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완전 헛소리고요. 돈 깨지는 소리입니다. 그거 빤한 수작이고요. 손바닥에서 날고 기는 손오공 꼬라지입니다. 손오공이 별겁니까? 그 애송이 원숭이 새끼일 뿐입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봐야 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개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얼마 팔았어? 이겁니다. 얼마 팔았어? 까봐? 이겁니다. 물건 판 돈 언제 얼마 들어와? 이겁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꽝입니다. 예. 냉정합니다. 예. 성장성 어쩌고 저쩌고 다 헛소리고요. 개 같은 소리고요. 성장성이라는 것은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가 장부에 찍혀야 합니다.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성장성 지표입니다. 이거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꽝이지 뭐.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가 오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의무 보유기간 동안 처물린 기관들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누구를 낚아야 합니까? 원래 타겟이 개인들이었다고요. 개인들을 낚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는 척을 하는 거죠. 사는 척 하는 거죠. 사는 척 하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잠시 잠깐. 예? 하루 동안 계속 올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꼭대기에서 팔아버리겠죠. 당연히 팔죠.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기금이 왜 사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서 그 담당 펀드 매니저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사 한번 보시면은요. 블룸버그였죠. 얼마 전에 나왔는데 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뭐 다루진 않았는데 요즘 영상을 매일 올리질 않아서 한국에서 그 바이오 기업들 거품 엄청 심하다는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예, 저는 100% 동감입니다. 그 블룸버그 사진은 삼성 바이오 그 회사 사진을 올려갖고 이걸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일부 그 국내 그 기레기들은 삼성 바이오 사진을 없애버리고 셀트리온 사진을 올린 그런 그 기사도 있습니다. 예, 예, 저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 전부 다 거품 엄청 심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그 더 이상 오늘 쟁점이 아니니까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휴식 되십시오.